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또 힘든 하루를 보내셨으니 오늘 저녁은 또 쉼이 있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반의 아이가 코로나19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어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원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 어린이집에서 바로 옆반에 있는 선생님이 또 오미크론에 확진돼서 출근하지 못하고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선생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마다 등원을 해보면 또 오늘은 무탈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반의 아이들이 모두 나와야 되는데 또 바로 옆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아침에 출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반 아이가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재택 치료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집에서 아이들이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왜 내가 어린이집에 못 나가는지 또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영아나 유아나 아마 우리가 20년부터 계속 마스크를 쓰고 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상황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반 아이가 코로나19로 확진이 되었다라면 왜 재택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 나오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제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올려놓을 거니까 우리 원장님이 보신다라면 또 선생님이 보신다라면 요 자료를 그대로 아이 부모님한테 보내어서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보호자가 챙겨야 될 게 뭘까 먼저 알아보면요.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미 이 3년째 들어섰기 때문에 마치 내 신체의 일부처럼 마스크를 아마 착용하고 있을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도 마스크를 정말 잘 착용하고 있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네, 그다음에 보호장갑 착용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대소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이 장갑을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렇게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보호자가 아이를 신변 처리, 대소변 처리를 해줄 것을 부탁을 좀 드려야 되고요. 또 철저하게 아이의 개인 용품을 쓸 수 있도록 비누라든가 수건은 아이용으로 분리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아이의 모든 몸에 걸친 모든 옷들이라든가 양말은 단독 세탁을 해야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또 자주 손을 씻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고요. 또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식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보호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 앞에 밥을 놓는다거나 또는 식사 후에 내놓은 그런 어떤 식기류를 우리가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끓는 물에 소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학부모에게 우리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재택 치료를 집에서 한다라면 꼭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가 질병관리청에서 3월 12일자에 우리가 공지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우리가 인스타 이런 데를 통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알려준 내용이니까 얼마든지 이 자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학부모에게 또는 원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가 걸리지 않도록 옮기지 않도록 혼자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불편하고 또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엄마, 아빠, 또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요? 혼자 있으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코로나19가 옮길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집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너무나 아이가 답답해할 수 있지만 다 나을 때까지 집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돌봐줄 수 있는 어른 한 명 외에는 혼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집안에서도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식사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먹어야 된다. 혼자 먹을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른이 도와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아이가 혼자 있게 된다, 방에 혼자 있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함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또 혼자 있으면서 우리가 방문은 닫고 있지만 창문은 자주 열어줘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어요. 유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아들은 할 수 없지만 방문을 열고 우리가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겠죠. 가능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잘 닦아야 되고 그리고 소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가족들이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아이가 혼자 격리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데 모든 것을 혼자 하라고 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불안감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또 가족들과 예전보다는 말도 적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스킨십도 해주셨지만 지금 아픈 기간에는 당분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이다. 너가 싫어서 안 예뻐서 안 안아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너가 아픈 것으로 인해서 아빠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안아주거나 뽀뽀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분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라든가 돌봐주시는 분들이 말을 하거나 또 잠깐 봐달라고 할 때 전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만나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야 되죠. 서로 팔을 내밀어도 안 닿을 정도만 우리가 내밀어야 되고 이때 우리 이 영유아라든가 또는 가족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내가 쓴 우리 친구들이 썼던 그릇이라든가 수건이라든가 또는 뭐 수저라든가 또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가족과 함께 쓸 수 없고 혼자만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옷과 이불과 또 내가 만약에 심심해서 책을 보게 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도 빨아줄 거고 그릇도 깨끗하게 따로 씻어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미크론이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꼭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기침이 난다라면 이렇게 소매로 가리고 우리가 기침을 한다거나 재채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손은 굉장히 자주 씻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꼭 씻어야 되든 밥 먹기 전에 씻어야 되고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씻어야 되고 장난감을 가지고 논 다음에도 손을 꼭 씻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약속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픈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모님이나 또 다른 어른에게 다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에 엄마 아빠가 체온을 재고 아픈 곳이 있는지 또 열이 나는지 잘 관찰하고 또 기침이 나는지 콧물이 나는지 또는 목이 아픈지 또 숨이 차든지 또 다른 아픈 곳이 있는지 언제든지 엄마 아빠에게 어른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우리 아이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프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또 숨 쉬는 게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떨릴 수도 있고 또 머리나 목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고 또 맛있던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럴 때는 꼭 엄마 아빠에게 어른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아이에게 예, 또 말해 줘야 되겠죠. 또 재택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당분간 집 안에 또는 방 안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아픈지 잘 관찰하고 씩씩하게 지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시고요. 가족은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우리 친구가 빨리 나와서 어린이집에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아이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이러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가 그 아픈 게 더 아파질 수도 있겠죠. 마음의 병이 있고 또 불안한 마음에 아이가 빨리 많게 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를 우리가 받게 되는 아이가 있다라면 이러한 안내 사항을 꼭 준수해서 집에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부모에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보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방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우리가 바이러스가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예, 우리 하나뿐으로 인해서 모든 아이들이 또는 우리 선생님들도 또 전염이 되어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소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 오늘 하루가 일과가 끝나고 또는 아이들이 낮잠 자고 이럴 때 아이들이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하루에 2번씩 꼭 소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환기 이런 것들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이라든가 손에 예, 소독제가 닿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해야 되겠죠.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깨끗이 저희가 세척하고 또 건조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적셔서 우리가 천으로 꼭 짠 후에 예, 소독제 성분을 충분히 없어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에 최근에 영유아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예방이 최선이고요. 전염이 되었을 때 확진자가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격리가 되어서 아이가 혼자만의 공간에서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끔 네, 선생님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이가 빨리 재택 치료를 마치고 예,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이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모든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학기 초라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